숨소리가 가득한 방 안, 시트가 스치는 소리, 억눌린 신음소리.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정돈되지 않은 머리카락을 그는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훑었다. 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한계까지 쉬어 있었다. 욕망과 갈증으로 타들어간 메마른 사막의 모래 같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내려앉는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수천 번 외쳤던 그 말이 그의 뜨거운 숨결 한 번에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민준의 친구다. 내 남자친구, 민준의 둘도 없는 친구. 지금 이 순간 민준은 아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착하고 조신한 여자친구에 대해 45, 이제는 뜨거운 열정 같은 건 다 식어버렸을 거라 믿는 안정적인 내 여자에 대해 그 생각을 하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그보다 더 지독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번개처럼 흘렀다. 나는 나쁜 여자다. 나는 지금 내 남자를 배신하고 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품에서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찾아들었다. 뜨겁고 축축하고 거친 감촉. 나는 짧은 비명을 삼키며 그의 단단한 등을 손톱으로 긁었다. 아프게, 더 아프게. 이 육체적인 고통이 내 안의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고통은 더 큰 쾌락을 불러올 뿐이었고 죄의식은 더 짙은 욕망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그의 채취와 그의 숨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순간 세상에 민주는 없었다. 오직 나와 지혁이라는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45. 누군가는 황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인생의 두 번째 20살이라 말하는 나이. 나에게 45은 그저 아무 색깔도 없는 회색의 시간이었다. 20대의 열정은 까마득한 옛일이었고 30대의 치열함은 흉터처럼 남아 흐릿해졌다. 40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그저 살아내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작은 무역회사의 과장 서윤.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다. 거울 속의 나는 언제부턴가 낯설게 느껴졌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자리 잡은 주름, 탄력을 잃고 희미해진 턱선, 푸석해진 머리카락.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저 중년의 여성이라는 사회적 기호로 존재하고 있었다. 민준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같은 회사 부장이었던 그는 성실하고 자상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사람이었다. 그와의 연애는 뜨겁거나 설레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했다. 우리는 주말에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 민주는 나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한다기보다는 아낀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는 나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대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못하게 했고 늘 내 건강을 염려했으며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나를 들이고 싶어 했다. 나는 그 안정감이 좋으면서도 가끔 숨이 막혔다. 내 안에는 아직도 다 타버리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민준의 안정적인 사랑은 그 불씨 위에 축축한 흙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마르고 건조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외로웠다. 분명 연인이 옆에 있는데도 나는 지독하게 외로웠다.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 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텅 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이렇게 조용히 아무런 파문도 없이 그저 늙어가는 것이 내 운명일까? 내 안에 무언가가 간절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 아직 여자라고. 나 아직 뜨거워질 수 있다고.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하고 누군가로 인해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그런 순간을 갈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비명은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45의 나는 그런 위험한 상상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버렸고 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나이였다. 그날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드디어 나에게 소개해주겠다며 들떠 있었다. 지혁이라고 나랑은 거의 형제나 마찬가지야. 내가 보면 분명 좋아할걸? 아주 멋진 녀석이거든. 나는 그러냐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민준의 친구. 그 역시 민준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겠지. 적당히 유머 있고 적당히 속물적이고 여자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평범한 중년의 남자. 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와인바였다. 어둑한 조명과 나른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전형적인 분위기 좋은 곳이었다. 민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민준처럼 배가 나오지도 않았고 세월에 찌든 피곤한 얼굴도 아니었다. 몸에 잘 맞는 짙은 네이비색 셔츠는 그의 단단한 어깨와 가슴선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느낌을 풍겼다. 무엇보다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깊고 어둡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눈. 그 눈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나를 민준의 여자친구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의 맨 얼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혁아, 많이 기다렸지? 민준이 반갑게 외치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과 가볍게 포옹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서윤 씨. 서윤 씨, 이쪽은 내 말썽쟁이 친구 이지혁.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혁입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낮고 부드럽지만 이상하게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크고 단단하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열기가 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악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스치듯 가볍게 쓸어내렸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분명 의도된 행동이었다. 민주는 눈치채지 못할 오직 나만이 알아챌 수 있는 은밀하고도 대담한 신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나는 지독한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민주는 신이 나서 두서없이 떠들어댔다. 우리의 연애사, 회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결혼 계획까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지혁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대부분 민준의 말을 들어주며
가끔씩 짧게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집요할 정도로 나를 향해 있었다. 민준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을 때 테이블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그였다.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은 사람이라고, 자신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농밀해져 있었다. 과분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게 톡 쏘는 듯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내 속마음을 다 읽었다는 듯한, 조금은 비웃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그래 보입니다. 네. 서윤 씨는 민준이가 담기에는 너무 큰 그릇 같아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느끼는 공허함과 갈증을, 민준의 안정적인 사랑에 숨막혀하는 나를 그는 어떻게 첫 만남에 알아차린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목선에, 그리고 가슴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온몸이 그의 시선에 의해 애무당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피가 뜨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가 불쑥 말했다. 네, 사는 게 재미없어 보여요. 전곡을 찔렸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켜본 적 없는 내 가장 깊은 곳의 외로움을 그는 너무나도 쉽게 파고들어왔다. 나는 방어적으로 되물었다. 제가 그래 보이나요? 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메마른 땅 같아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순간 화장실에 갔던 민준이 돌아왔다. 무슨 얘기들 그렇게 심각하게 해? 민준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지역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지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서윤 씨가 너무 미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민준이에게서 뺏어올 수 있을까? 작전 짜고 있었지. 이 자식이. 민준은 그의 등짝을 후려치며 유쾌하게 웃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원한다고. 당신 안에 그 메마른 사막에 기어이 비를 내리게 만들고 말겠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역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다. 나를 꿰뚫어 보던 그 시선, 내 손등을 스치던 그의 뜨거운 손길, 메마른 땅 같다던 그의 목소리. 그는 위험한 남자였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민준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안정보다는 파멸을, 평온보다는 격정을 불러일으킬 남자. 가까이에서는 안 될 독이 든 사과 같은 남자였다. 알면서도 나는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45,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를 만난 순간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설렘이었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그날 두고 가신 스카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었다. 나는 그날 내가 스카프를 하고 갔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다.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바 리미에르에서. 그는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일방적인 통보,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런 저돌적인 태도가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갈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민준을 배신하는 거야. 머릿속에 이성이 경고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가 말한 바로 향하고 있었다. 내 메마른 사막이 그가 내려줄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퇴근 후 택시를 잡아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아찔한 감각.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다. 바 리미에르는 아주 작고 은밀한 곳이었다.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바에 앉아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에게서는 위스키 향과 함께 그의 채취가 섞여 풍겨왔다. 그 향기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스카프는 어디 있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했다. 싱글 몰트 한 잔 더. 레이디께는 달콤하면서도 독한 걸로 부탁합니다. 오늘 밤 이분께 꼭 필요한 술일 테니. 그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나를 놀리고 있었다. 아니,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여자인지. 술이 나왔다. 붉은 체리빛의 칵테일. 나는 망설임 없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에 퍼지는가 싶더니 이내 식도를 태울 듯한 뜨거운 알코올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네. 서윤 씨랑 닮은 술입니다. 네. 겉은 달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독을 품고 있죠. 그의 노골적인 말에 나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말없이 술을 마셨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욕망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하나하나까지 에로틱하게 느껴지는 그런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민준이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착하고 성실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죠. 알아요. 그런데 왜 서윤 씨는 그 사람 옆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행복해요, 저는. 거짓말이었다.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그가 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다시 그 뜨거운 열기가 나를 덮쳤다. 지금 당신 눈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처럼 보여요. 그의 손이 내 손가락을 천천히 감쌌다. 그의 엄지가 내 손목에 맥이 뛰는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나한테는 솔직해져도 괜찮습니다. 말해봐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내가 뭘 원하고 있을까? 안정? 평화? 아니,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숨 막혀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흘러나왔다. 모든 게 다 숨이 막혀요. 착한 여자, 현명한 아내, 그런 역할 놀이는 이제 지쳤어요. 나는 그냥 나이고 싶어요. 뜨겁고 이기적이고 내 욕망에 솔직한.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었다.
위스키의 쌉쌀한 향과 그의 뜨거운 체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 키스는 길고 깊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그는 거칠게 내 안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매달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심장 소리와 입술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여기는 바 아니었다. 누가 우리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오히려 나를 더 흥분시켰다. 금기를 깨는 쾌감, 배덕감이 주는 아찔한 즐거움.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우리의 숨결이 뒤섞여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갑시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켰다. 어디를? 당신 안의 그 독을 내가 전부 마셔줄 테니. 그의 손에 이끌려 발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내 안의 불길은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차는 익숙하게 밤의 도시를 미끄러져 나아갔다.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오직 내 손을 꽉 잡고 있는 그의 손의 감촉에만 집중했다. 그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나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격렬하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입술, 턱, 목덜미.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내 피부는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만 헛돌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나처럼. 그가 나를 안아들었다.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침실로 향하는 몇 걸음이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는 침대 위로 함께 무너져 내렸다. 다시 현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지금 나는 그의 아래에 누워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려 내 뺨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뜨겁고 짭짤한 맛. 그것은 죄의 맛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맛이었다. 민주는 나에게 한 번도 이런 눈빛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를 온전히 탐하고 내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만들려는 듯한 그런 집요하고도 야만적인 눈빛을. 민준과의 관계가 잔잔한 물 위에 띄운 종이배였다면 지역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해일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해일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은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수십 년의 메마른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모른다.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울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내 안의 사막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내 모든 갈증을 씻어내고 말라비틀어진 내 영혼을 적시는 그런 뜨겁고도 황홀한 비가. 그의 움직임이 점점 더 거세졌다. 나는 그의 등에 더 깊이 손톱을 박았다. 쾌감과 고통의 경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45살의 회사원 서윤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남자의 욕망을 받아내는 하나의 암컷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왔던 나의 본능이 포효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지혁 씨,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 역시
나와 같은 지옥 속에서 함께 불타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절정으로 치달았다. 세상이 하얗게 바래지는 순간 나는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남자의 얼굴을. 지독한 죄책감이 심장을 핥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분명히 깨달았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나는 또다시 이 남자의 손을 잡고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고. 아침, 새소리가 들린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내 얼굴을 비췄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옆에 누워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지역과 눈이 마주쳤다. 밤새 욕망으로 들끓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젯밤의 열정은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했고 차가운 현실의 공기가 벌거벗은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의 시선이 내 등에 따갑게 느껴졌다. 옷을 다 입고 나서야 나는 겨우 그를 돌아볼 수 있었다. 가봐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 나를 붙잡지도 가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왜 저였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으니까. 당신도 나처럼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걸.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의 집을 나섰다. 눈부신 아침 햇살 아래 어젯밤의 일은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기억은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나쁜 여자다. 나는 친구의 남자를 탐했고 내 남자를 배신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어젯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45,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지역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이 파멸로 향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메마른 사막에 내린 단 한 번의 비는 사막을 영원히 바꿔버렸다. 이제 내 안의 갈증은 더 이상 평범한 물로는 채울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독을 계속해서 원하게 될 것이다. 이 금기된 사랑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지만